오늘은 많은 파이어족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바로 삶의 구조 없이 퇴사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말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돈보다 더 무서운 변수가 따로 존재한다. 그 변수 앞에서 많은 파이어족의 삶이 예상보다 빠르게 흔들린다. 가장 먼저 소개할 사례는 42세에 파이어를 선언한 한 직장인의 이야기다. 그는 충분한 자산을 모았고 연간 생활비도 문제없이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퇴사 후 2달 만에 예상하지 못한 공백에 직면했다. 그는 말한다. 돈은 남았는데 하루가 도저히 안 지나갔습니다. 라고. 그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해야 할 일이 없었다. 일정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무기력과 불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또 다른 사례는 48세 조기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남성의 이야기다. 그는 그동안 회사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살았고 가정은 퇴근 후 잠시 머무는 곳이었다. 퇴사 후 그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지만 가족은 그 변화를 반가워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곧 충돌이 시작됐다. 아내는 당신이 갑자기 집에 있으면 생활 리듬이 깨진다. 고 말했다. 그는 가족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이 아니라 침범한 셈이었다. 결국 그는 말한다. 돈보다 관계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라고. 세 번째 사례는 해외 투자로 파이어를 달성한 39세 여성 이야기다. 퇴직 후 하고 싶던 것들을 정리해 두었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계속 미루게 됐다. 하고 싶은 일은 많았지만 해야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한다. 직장에서는 누가 나를 끌어주고 구조를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안내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향을 잃었고 경제적 자유 대신 심리적 혼란을 경험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돈은 충분했지만 삶을 받쳐줄 구조가 없었다는 점이다. 퇴사 이후의 일상은 상상보다 훨씬 길고 훨씬 공허하고 훨씬 많은 선택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간은 생각보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불안해진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파이어 성공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구조라고. 일상 루틴, 관계의 흐름, 의미 있는 작업, 정서적 안정감이 모두 포함된 구조 말이다. 이 구조 없이 퇴사하면 돈이 많아도 삶이 흔들린다. 반대로 이 구조가 잘 잡혀 있으면 재정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파이어족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퇴사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관한 구체적인 모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누구와 만나고 어떤 활동에 집중하고 무엇으로 성취감을 느낄지까지. 이 일정표가 있어야 몸과 마음이 균형을 찾는다. 대부분의 파이어 실패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돈이 아니라 시간 관리에서 무너진 것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돈 계산은 쉬웠지만 삶 계산은 어려웠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돈은 숫자로 보이지만 삶은 숫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파이어를 준비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자유는 목표가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상태라는 점이다. 자유가 주어진 순간부터는 스스로 삶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기반이 없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흔들린다. 그리고 이 기반이 있다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안정적이다. 결국 파이어의 진짜 성공 여부는 재정이 아니라 삶의 구조에서 결정된다. 이 사실을 준비한 사람은 오래 버티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빠르게 무너진다. 그리고 그 차이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하루의 사용 방식에서 드러난다. 돈은 충분했지만 삶은 망가졌다는 고백은 파이어족 인터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을 완주했다는 자신감으로 퇴사를 선언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민하며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경험 후에야 알게 된다. 우리는 흔히 돈만 준비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삶과 다양한 연구 결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경제적 여유가 심리적 여유로 곧장 이어지지 않으며 재정적 안정이 삶의 구조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돈은 외부 조건을 바꿀 수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까지 바꾸어 주지는 않는다. 파이어족의 공통된 실수는 바로 이 지점을 간과한 데 있다. 우리는 돈이 삶을 대체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믿지만 삶의 본질은 관계와 시간과 역할의 균형 속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잊는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 문제는 더욱 선명해진다. 한 남성은 청년 시절부터 치밀하게 재정을 관리하며 파이어를 달성했다.
투자 수익과 배당금으로 생활비가 충당될 만큼 재정 구조는 탄탄했다. 하지만 그는 퇴사 후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른다고 말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주어진 임무와 책임이 일상의 리듬을 만들었다. 출근과 회의와 업무와 마감이라는 흐름 속에서 하루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러나 퇴사 후 그 흐름이 사라지자 그는 시간을 다스릴 기준을 잃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고 하루의 목적이 흐릿해지면서 정체된 공허감이 빠르게 스며들었다. 그는 말한다.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서 불안했다고. 그는 자유가 부담으로 변하는 과정을 처음 경험했다고 털어놓는다. 비슷한 사례는 관계 영역에서도 반복된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파이어를 선언한 또 다른 남성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뜻밖의 갈등을 겪었다. 그는 퇴사 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리듬을 갖고 있었고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 리듬을 흔드는 결과가 되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가족은 오히려 그 시간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는 스스로를 가족의 삶에 스며든 것이 아니라 침범한 존재라고 표현했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서로 맞물리지 않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충돌이다. 그는 결국 재정보다 관계가 먼저 무너졌다고 말한다. 삶의 구조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은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심리적 혼란에 대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해외 투자로 파이어에 성공한 한 여성은 퇴사 후 하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을 적어두었다. 여행과 공부와 취미생활 등 다양한 계획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 실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움직였고 조직이 만들어준 구조 속에서 목표와 성취가 자연스럽게 쌓였다. 그러나 퇴사 후에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았지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우선순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말한다. 삶을 안내하는 사람이 사라지니 방향을 잃었다고. 결국 자유는 그녀에게 해방이 아니라 혼란이 되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인간은 오히려 불안을 느낀다는 심리학 연구가 그녀의 경험을 뒷받침한다. 이 모든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된 진실은 하나다. 파이어족의 진짜 위험 요소는 돈이 아니라 구조의 부재라는 점이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숫자와 목표와 계획이 중심이 된다. 하지만 퇴사 후의 삶은 숫자가 아니라 일상의 구조와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연결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이 영역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파이어 성공의 핵심 변수는 재정이 아니라 삶의 구조라고. 이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립감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키고 자율성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행복을 주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압박이 된다. 사회적 역할 상실은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지나친 시간의 여유는 목표 상실로 이어진다. 이 모든 요소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으면 파이어는 기회를 넘어 위험이 되기도 한다. 삶의 구조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하루의 루틴과 일의 흐름과 인간관계의 리듬과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해주는 기둥을 의미한다. 직장 생활에서는 조직이 이 구조를 대신 제공해준다. 회사는 출근 시간과 업무 흐름과 평가 기준을 정해주고 사회적 역할을 부여한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이 모든 기둥이 사라진다. 자유가 찾아온 순간부터 삶을 설계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많은 파이어족이 이 변화의 무게를 예상보다 훨씬 늦게 깨닫는다. 중요하게도 돈이 넉넉해도 이 구조는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자유를 잘 사용하는 능력은 재정 관리 능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이어족이 반드시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퇴사 후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다. 삶의 구조를 만드는 작업은 재정 계획만큼이나 중요하며 오히려 더 어렵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할지,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작업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지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 일상 모델이 없다면 가진 돈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삶의 기반은 쉽게 흐트러진다. 실제 많은 파이어 실패 사례는 돈이 아니라 시간 사용에서 무너졌다. 자유가 늘어난 만큼 책임도 늘어나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이어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를 채우는 일보다 자기 삶의 기둥을 설계하는 작업이다. 관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리듬,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루틴,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제들,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규칙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는 직장으로부터 어떤 역할과 정체성을 대체하는 과정이며 스스로 삶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신과의 협업이기도 하다.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안정된 일상적 기반을 갖추는 일이다. 결국 파이어의 지속 가능성은 자산의 총액보다 이러한 기반의 견고함에 달려 있다. 칼럼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경제적 자유는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돈이 준비되었다고 삶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는 관리해야 하는 상태이며 돌봄이 필요한 구조다. 삶의 리듬을 잃으면 돈이 많아도 흔들리고 삶의 리듬이 잡혀 있으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안정된다. 파이어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사용 방식에서 갈린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결국 삶이 된다. 이 단순한 진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만이 돈보다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다.